스티브 잡스 하면 당연히 애플을 떠올리시죠? 하지만요, 그가 애플에서 쫓겨나서 보냈던 그 시간들, 어쩌면 그 시절이야말로 잡스라는 사람의 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거인 프로메테우스가 마침내 사슬에서 풀려나서 만들었던 회사, 넥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5년.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사실상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잡스는 그냥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넥스트라는 훨씬 더 대담하고 야심만만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버리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넥스트 시대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용어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타협 없는 완벽주의. 둘째, 본질을 꿰뚫는 브랜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현실을 바꾸는 설득력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사슬에서 풀려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왕국이었던 애플에서 정말 드라마처럼 쫓겨나는 바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잡스는요, 회사를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플의 가장 뛰어난 핵심 인재 5명을 그대로 데리고 나와서 새 회사를 차리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선전포고죠. 당시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건 그냥 회사를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대 기업의 예산 통제나 수많은 위원회의 간섭 같은 그런 온갖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오직 자신의 비전만을 100% 아무런 방해 없이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 새로운 자유가 제품에는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핵심 용어, 타협 없는 완벽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비용이 얼마가 들든 기술적으로 아무리 어렵든 상관없이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전부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에요. 넥스트에서 잡스는 드디어 이 원칙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실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이 넥스트 컴퓨터입니다. 와, 근데 여기에 담긴 요구사항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엔지니어들이 전부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외쳤을 정도였죠. 뭐였냐면요,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한 30.48cm짜리 정육면체여야 했고요. 겉에는 눈에 보이는 나사가 단 하나도 없어야 했어요. 매끈하게요. 심지어 이건 좀 심한데 사용자는 절대 볼 일도 없는 그 내부 기판의 배열까지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워야 한다고 구칩했습니다. 바로 이게 타협 없는 완벽주의가 실제로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인 거죠. 당시 엔지니어가 했던 이 말이 그 상황을 딱 보여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정 원하신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잡스의 그 비현실적인 비전과 현실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리고 그걸 기어코 현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런 완벽주의는 당연히 제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정체성, 그러니까 브랜딩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졌죠. 넥스트 로고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10만 달러에서 시작됩니다. 1986년에 잡스가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였던 폴 랜드에게 로고 하나를 만들어 달라면서 지불한 금액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훨씬 크겠죠? 근데 폴랜드라는 이 디자이너도 잡스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시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한번 골라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테니 당신은 그냥 돈만 내면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로고의 모든 요소를 설명하는 책자 한 권을 딱 내밀었습니다. 수정 같은 건 없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로고입니다.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회사의 철학과 비전, 나아갈 방향까지 전부 담아낸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였죠. 이것이야말로 두 번째 핵심 용어, 본질을 꿰뚫는 브랜딩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잡스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전들을 실제로 만들어냈을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용어입니다. 그 유명한 현실 왜곡장입니다. 스티브 잡스 특유의 그 카리스마와 끈질긴 설득력으로 주변 사람들 머릿속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거 불가능한데 하다가도 어쩌면 될지도
라고 믿게 만들고 기어코 그걸 실현하게 만드는 거의 마법 같은 능력이었죠. 이 현실 왜곡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넥스트 공장입니다. 잡스는요, 컴퓨터 만드는 공장 벽을 미술관처럼 완벽한 흰색과 회색으로 칠하게 했고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한 엄청나게 비싼 계단을 설치했어요. 심지어 생산 로봇들마저 효율성보다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배열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현실 왜곡장이 공간과 무아를 어떻게 완전히 지배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완벽주의, 비전, 그리고 현실 왜곡장까지 동원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넥스트 컴퓨터는 상업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쌌고 너무 특정 분야만 노렸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비교를 한번 보세요. 네,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게 맞아요. 근데 그치만요, 훗날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애플을 구해낸 그 결정적인 기술과 핵심 인재들을 키워낸 뭐랄까 비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특히 저 운영체제 넥스트 스텝,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맥OS와 iOS의 직계 조상입니다. 모든 애플 기기의 심장이 바로 이 실패에서 태어난 거예요. 결국 넥스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꿀 정도의 위대한 실패라면 과연 그걸 진짜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